마음의 법칙은 정확한 원리에 의해 작동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칙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무리 고생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 모습이 참 기특하고 한편으로는 측은하더라도 이런 원리에 어긋나게 사용한다면 계속해서 반대의 결과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 법칙을 알게 된 후부터 더더욱 하고자 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노력의 법칙과 관계에서 상상의 법칙을 살펴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할 때도 소망이 성취된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소망을 그려보며 결핍을 느낍니다. 그러면 결핍만 각인되어 소망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상상의 법칙의 이론적인 측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상의 법칙을 실제로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영노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노력의 법칙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오늘은 책 네빌링을 통해 영노력의 법칙 함정에서 빠져나가는 측면 승부 원리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잠재의식의 비밀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빌링, 니그파 지음, 33개의 계단 발행. 영노력의 법칙의 함정에서 빠져나가는 측면 승부, 상상의 법칙의 비밀.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상상의 법칙에 대한 많은 오해를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목적을 생각하기와 목적에서 생각하기. 우리는 소망이란 것을 지금 현 위치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지금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해질 것이다. 혹은 건강해지고 싶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지금 부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를 얻을 것이다. 혹은 부유해지고 싶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금 건강한 상태, 부유한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결핍 상태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마음만 있다면 잠재의식에는 계속해서 결핍만이 각인됩니다. 이것을 영노력의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생각하는 것과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상상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적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면 운명의 지배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인생에서 목적을 명확하게 한 후에 자신이 그 목적으로 삼은 상황 속에 있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생각하는 대신에 목적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신의 꿈을 명확하게 하고는 계속 그 뒤에 선 채로 그 꿈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상태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빛을 발산하고 그곳으로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목적에서 생각하는 기법,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깨달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신 후에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운 목적을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지금 그 상태가 현실이 되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난 어떤 느낌일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의 느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성은 여러분의 목적을 거부할지 모르지만 혹은 세상 모든 것이 그것을 거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목적을 차지해 나갑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순간을 투자하고 있고 이것은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살아있는 실체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빌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이렇게 원하는 목적지에서, 즉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소망이나 목적지를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직접 그곳에서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감각은 계속해서 내가 목적지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너는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너는 지금 부유하지 못하다 라는 한계를 각인시킵니다. 즉 나는 이미 그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그것이 되려고만 했습니다. 이런 결핍은 잠재의식이
그대로 받아들여 나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영노력의 법칙이란 함정에서 빠져나가기, 측면 승부. 상상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저 나를 진심으로 새롭게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즉, 나는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빌링에서 말한 것처럼 눈을 감고 약간 졸린 상태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느껴야 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기분, 새로운 환경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 계속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기점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의 나는 있고 소망이 이루어진 나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상은 잠재의식에 각인되고 그렇게 각인된 인상이 나와 주변의 환경을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이성과 감각이라는 것이 나의 이런 주장을 자꾸 무효로 만들면서 나를 현 위치에 꽁꽁 묶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오히려 현재의 한계에 더욱 묶이게 됩니다. 이것이 영노력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상상의 법칙을 잘 쓴다는 것과 그렇지 못하다는 것의 차이는 우리가 영노력의 법칙을 얼마나 이해했는가와 우리가 영노력의 법칙을 얼마나 잘 피해 상상력을 통제하고 있는가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영노력의 법칙만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상상의 법칙을 잘 쓰게 되고 성공은 보장될 겁니다. 네빌 고다드가 이 영노력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제시한 대표적 방법이 잠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잠과 비슷한 상태는 정말 모든 영노력의 법칙의 함정을 빠져나가게 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영노력의 법칙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주범인 이성과 감각을 잠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잠재의식의 놀라운 비밀. 잠재의식이 IM이다. IM 잠재의식은 아주 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무엇이라도 쓸 수 있는 백지처럼 현재의식이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면 아무런 선입견이나 판단 없이 그 위에 써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도서관에 앉아서 이 책을 쓰고 있는데 제가 도서관에 앉아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 잠재의식은 그 인상을 받아들입니다. 전 오늘 출판사 매출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좋지 않다고 받아들이고 있기에 저의 잠재의식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저에 대한 관념은 난 도서관에 있다. 난 매출이 별로 좋지 않다. 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입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만 중요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는 혼잣말로 난 가난하다 라고 말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잠재의식은 난 가난하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장바구니의 무게가 늘어갈수록 자연스럽게 마음 한편이 무거워진다면 난 가난하다 고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잠재의식의 이런 인식 과정은 조금 유별난 것이 있습니다. 1인칭의 현재로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난 가난할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난 가난했다 라고 말하거나 넌 가난할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넌 가난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을 IM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현재의식의 주장 중 미래에 하겠다는 결심마저도 잠재의식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말 인생은 매우 쉬웠을 겁니다. 난 새해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1등을 할 거야 라는 주장과 함께 잠재의식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구조였다면 새해가 되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우리를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지금 현재 사실이라 받아들인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즉, 현재 나의 상태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나, 매번 결심만 되풀이하는 나, 여전히 하위권인 나를 받아들입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난 건강해지고 말 테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주장 안에서 미래에 대한 결심은 쳐다보지도 않고 현재는 건강하지 못하다 는 사실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안에는 계속해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만이 각인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상상의 작업은 참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모든 것은 지금 현 상태를 통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이 이렇게 1인칭의 현재형으로만 받아들이는 속성 때문에 마음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마다 그와 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상상의 법칙을 이용해서 건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 내가 건강한 것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감각은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에서 나는 열이나 힘이 빠진 감각, 그런 모습에 익숙해진 이성. 그래서 잠재의 시간에 우리의 위치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잠재의 시간에서 이 위치에 변화가 생겨서 그곳에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건강해지고자 한다면 건강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도 무의식적으로 현재 이성과 감각이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멀리 떨어져 있고 먼 미래의 것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 상태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입니다. 난 건강해지고 싶어 라는 생각은 난 현재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자 난 지금 건강하지 않아 라는 주장이고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은 난 현재 부자가 아님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과 난 지금 가난해 라는 주장이고 난 충만한 인간관계를 원해 라는 마음은 난 현재 그런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난 지금 인간관계의 결핍을 느끼고 있어 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결핍을 받아들이고 있기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은 이런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잠재의식 안에 이런 관념은 또한 나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관념은 다시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난하다는 관념은 다시 나를 가난의 속박에 더더욱 가두고 황량한 인간관계를 받아들이고 있는 관념은 더 황량한 인간관계로 만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조금도 먼 미래의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이곳의 나에 대한 주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10년 후여서도 안 되고 10분 후여서도 안 되고 10초 후여서도 안 됩니다. 바로 지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식에 매여 있는 마음은 그 주장을 막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해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미래의 것으로만 받아들이려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식은 이성과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소망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그저 부족한 모습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래의 것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얻었다는 평온한 마음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노력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가 일어나는 법칙, 즉 영노력의 법칙입니다. 마음을 다룰 때 가장 조심해서 살펴야 할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이 영노력의 법칙이고 마음을 다룰 때에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그리고 가장 깊게 연구해봐야 할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드문 이유는 영노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공하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저의 채널에서 여러분의 그동안 꾸준한 성원 덕분에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나 제목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의 채널을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